자, 이게 천신계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의 현상계를 갖다가 이 생의 세상을 9차원 존재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아니, 걔네들도 예전에 되게 똑같이 0차원에서 이게 9차원까지 왔을 때 했거든. 원체 오랫동안 여기 생의 세상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쉽게 말하면 곤충 같은 그 육신을 쓸 때 영장류가 어떻게 현신들 쓸 때 그때 올라온 애들은 현대의 인간의 몸을 못 써요. 이게 영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걸 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쓸지를 몰라요. 좀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이게. 아니 9차원 존재들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내려온다. 보통 9차원 선지자로 내려온 존재들만 내려와요. 자, 이게 우주의 법칙이 맨투맨의 법칙이라 했죠. 자, 이게 9차원이 1이 되면 이 1차원에서 8차원까지가 딱 1이에요. 9차원 존재가 어때 2가 되면 1차원에서 8차원 존재가 2가 돼야 이게 우주 팽창의 원리예요. 예, 설명드렸죠. 자, 9차원 존재가 5 존재가 되잖아요. 자, 1차원에서 8차원째가 5 존재가 탄생해요. 그럼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해요? 더 확장되고 존재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계 우주가. 자, 천부경 제가 강의를 했어요. 자, 원리가 이렇게 돼. 어마어마한 9차원 존재가 지금 존재를 해요. 같이 중첩된 이 우주 연역대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 많은 9차원 존재들이 다 이게 하계의 어떻게 이게 예수나 모세나 이게 저처럼 이렇게 선지자로 이게 내려오냐?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영웅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는 사람들은 안 내려오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엄청난 억겁 년의 세월 동안의 9차원 존재인데 여기를 하게 안 내려오니까 적응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저같이 이게 전하 예수나 모세 그리고 옛날에 원효대사 같은 이 양반들이 내려오면 잘 적응하고 잘 해요. 9차원 존재에서 일을 잘해. 근데 다른 9차원 존재는 그걸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고.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처방을 내려요. 어떻게 되냐? 9차원 존재들이 너무 이게 이 현상계의 생애 세상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 현상계 생애 세상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육신을 타고 한번 좀 체험을 내려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9차원 존재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걸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생애 세상을 좀 체험을 해야 한다. 9차원 존재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야. 이 공의 세상의 9차원 존재들은 이 생애 세상을 진짜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깝깝해 뒤지는 거야. 내가 천신들 내가 설득할 때 내가 미쳐 뒤지는 줄 아는데 9차원 존재들을 어떻게 내가 우주 법칙이 이게 잘못됐다. 내가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천신들을 설득하는 거에 곱하기 억배의 그 어떻게 해요? 난이도야. 이 9차원 존재들이 왜 공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생의 세상을 이해를 못해. 그나마 천신들은 생의 세상을 좀 이해를 해. 천신계도 얘네들도 이 연장류의 몸을 써요.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생의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근데 9차원 존재들은 진짜 이해를 못해. 내가 깝깝해 내가 뒤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처방을 내렸냐? 직접 내려와서 체험을 해라. 9차원 존재들 어떻게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직접 체험을 해라. 그 생의 세상을 좀 이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주의 법칙을 좀 제대로 알고 적용을 좀 시켜라. 왜 서로를 알고 이해를 해야 돼. 자, 9차원 존재가 너무 이 생의 세상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냐 그 뒤부터 2018년도부터 어떻게 돼요? 9차원 존재가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어요. 왜? 이걸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자, 2018년부터 9차원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요즘 지나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2018년도 이후생들의 9차원 존재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널렸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왜 그냥 제가 처방을 그렇게 내려서 그래요. 9차원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생의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생의 세상을 체험을 좀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처방하고 우주를 설계를 돼요. 9차원 존재들이 큰 설계는 다 해. 0차원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돼. 그냥 9차원 존재가 허락한 대로 따라서 해요. 0차원 존재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뱀과 같아요, 이게. 자, 뱀의 보통 어떻게 해요? 저기 머리가 9차원 존재고, 제일 뒤에 꼬리가 어떻게 0차원이에요. 나머지 몸통 부위가 뭐예요? 1차원에서 8차원이에요. 좀 현상계에 있는 저기 천신들이 좀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9차원 존재 보면 이게 예수나 모세나 저기 장원씨 같은 9차원 존재가 뭐 이렇게 멍청해. 이제 이런, 자, 이게 오랫동안 인간의 몸을 안 쓰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네. 9차원 존재들이 겁나게 많이 태어나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딸려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9차원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교육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18년도 생부터는 9차원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차원 존재들도 거의 9차원까지 차원 도약한 애들이 여기 다 태어나. 우주의 여왕 왕급도 9차원 존재로 이제 거의 승격을 돼가지고 걔네들이 많이 태어나요. 왜? 우주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2018년생 이후 애들이에요, 다. 그 2018년생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교육 시스템으로는 교육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개혁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발등에 떨어지는 지금 과제야. 자, 2018년생들이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초등학교 다 들어가야 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옛날 시스템 그대로예요. 자, 이 교육을 이런 엄청난 아이들한테 시킨다. 이거는 이건 살인 자체예요. 이거는 진짜로 잠재적인 살인자야, 교사들이. 자,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설명드려요. 자, 2018년생도 9차원 존재고 우주에 어떻게 이게 영웅이나 왕이나 이게 여왕이나 황급들이야 다. 이런 애들을 갖다가 지금 이 썩어 빠진 이 교육으로 그대로 교육시키겠다?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교육개혁이 지금 발등에 떨어진 과제예요. 자, 2018년생 조금만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7살이면 들어가잖아. 들어가나? 내년이면 들어가나? 18, 19, 20, 21, 23, 24. 그러네.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들어가겠네, 얘네들이. 자, 이때부터 들어가는 애들이 초등학생 옛날식 교육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교육개혁을 지금 계속 이게 부르짖는 게 이유예요. 지금 그게 안 되면 2018년생 애들, 지금 학부모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가 교육을 어떻게 할지 알아. 2018년생부터는 애들이 틀려요. 얘네들은 일반 공교육 안 시켜도 돼. 스스로 자기가 뭘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찾아도 돼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그냥 보라고 해요. 요즘 뭐 저기 학부모들 유튜브 보면 애들 막 저기 뺐잖아. 그냥 보라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뭘 공부해야 할지 알아. 요즘 유튜브에 엄청난 교육 자료가 많아요. 그냥 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반 공교육 같은 데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대한학교나 아이 보고 선택하라 해서요. 너 어떻게 공부하고 싶니? 그럼 그대로 시키세요. 그게 대한학교 시스템을 선택하면 그걸 선택하고, 자, 공교육은 이렇게, 공교육 같은 거 하면 어때요? 대부분 2018년생 애들은 공교육 애들은 시스템을 다 거부를 할 거예요. 그래야 돼요. 공교육 거부 어떻게 선택권을 애들한테 줄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애들이 일반 공교육 지금 초등학교로 대부분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저기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축소를 해야겠죠. 어때? 그럼 선생님들 다 잘라내야 돼. 자, 이거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2018년생 애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교육 선택권을 애들한테 줄 거예요. 아, 학부모들도 잘 들으세요. 2018년생 이후 학부모들, 얘들 공교육 지금 시스템 하잖아요. 얘들 고문시키는 거예요. 얘네들은 틀려요. 영적 수준도 틀리고,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공부해야 할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유튜브 그냥 자유롭게 보라고 하세요. 인터넷 보라고 하세요. 태블릿 PC 하나 사줘. 그럼 학원 보낼 필요 없어. 더 싸. 그럼 지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유튜브 같은 거 여러 자료를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를 보고, 얘네들이 어떤 교육을 자기가 받아야 할 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애들이 2018년생들은. 그럼 얘네들이 하는 대로 어떻게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세요. 학부모들이. 그럼 뭐 공교육을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교육 씌우지 마세요. 요즘 대안학교도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대안학교 교육 같은 데 시키세요. 애가 스스로 그 교육 그 선택하게끔 선택권을 주세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안 들어가면 학교 교실이 텅텅 비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텅텅 비면 그만큼 어떻게 학교를 갖다 다 어떻게 다 문을 닫을 거예요, 이제. 자, 이거 어떻게 사회 개혁에 데 있어서 공교육 시스템도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이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자, 선생님들이 기존에 칠판에다 끄적거리는 시스템을 계속 쓰고 싶어요. 왜 이게 편하니까. 자, 이거를 갖다 이 선택권을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2018년생들부터. 그 아마 대부분 아이들이 공교육을 거부를 할 거예요. 그럼 공교육 그 시스템은 어떻게 다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실직자가 되겠죠. 자,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교육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좀 이기주의야. 집단 이기주의 지금 발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의 인권 사이에서 지금 저걸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합시다. 아이들한테 교육 선택권을 줍시다.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다 줄 거예요. 그럼 내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도 어떻게 해요? 내가 공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재단이나 사단에서 이제 이런 대안학교 같은 게 이제 이게 세워질 거예요. 그럼 대안학교의 교육을 받을 자기가 교육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요 대안학교가 나오고 맞아.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들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7살에 들어가서 초등 3년, 고등 3년, 중등 3년, 고등 3년에서 총 9년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교육 시스템을. 그러면 17살 고등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인으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20살 때까지는 어떻게 학생으로서의 보호를 해주고 성인으로서의 참정권에 이런 거는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게 17살에서 20살까지. 그 17살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17살짜리가 담배 뻑뻑뻑 물어도 되고 술 처먹어도 되나요? 못해요. 17살부터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 초등 3년, 중등 3년, 고등 3년.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나중에 대학은 어떻게 해요? 대학은 되도록이면 20살에 들어가는 걸 좀 권유해야 돼요. 3년 동안 이게 좀 약간 사회 경험을 해보고 내가 직업교육이나 직업대학이나 아니면 무슨 학문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3년 동안 사회생활을 좀 하고 체험을 한 다음에 내 대학을 어느 대학 전공을 해야 할지를 그때 결정하게끔 아이들한테 그걸 맡겨야 돼. 자, 이제부터 아이들한테 어떻게 돼요?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 자, 요즘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어떻게 돼요? 인권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교육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안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부에서 지원이 들어갈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립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냐? 사립 중고등학교들은 거의 문을 닫을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개혁을 하든가. 스스로 개혁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학생들의 선택을 못 받는 사립 고등학교들은 중고등학교는 거의 아마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립 학교들도 있죠. 보통 고등학교든 우리나라는 다 사립이에요. 자, 국립이나 공립은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에요. 중학교는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사립 학교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혁을 해야 돼요.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도 개혁을 하고 학교도 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의 선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예산 지원 안 들어가요. 자, 이제부터 학생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다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못 받은 학교들은 어떻게 돼요? 폐교 처분을 할 겁니다. 자, 알아서들 하세요.